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들 보면 초반에는 주말에 나온 해외 요인들 대부분 다 이제 부정적인 재료가 많았죠. 나스닥 많이 빠지고 가상화폐 빠지고 홍다 문제 터져 나오고 오미크론 확인된 나라가 40개국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부담이 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이제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홍다 문제에 불구하고 홍콩이 장중까지는 선방했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뭐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홍다도 13% 이상 빠지긴 했지만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에서는 홍콩 증시가 그래도 그런 대로 좀 선방을 한다. 그런 어떤 평가가 나왔고 또 이제 중국 증시도 플러스권에 머무는 시간대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홍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는 않은가 보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하면서 좀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외신에서 시황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상승이 지금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뭐 한 분석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고 하는 것 같이 홍다 문제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남아공에서 입원이 급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왔고, 파우치 박사도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추이를 봤더니 중증으로 가고 있지 않고 대부분 다 경미한 증세 정도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은 다 악재성 재료들이 좀 부드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했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IT 기업들의 긍정적인 어떤 보도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형 IT주들이 이제 플러스 내고 하면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지수는 빠졌는데 게임, 2차 전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제법 세게 반등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빠졌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이건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양봉 4개가 이어져 나오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에는 조금 버거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달로 큰 시세는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종목들별로 좀 갈리는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이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좀 갈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코스닥은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는 더 많았지만 지수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스피가 양봉이 4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21선까지 돌파가 됐죠. 그러니까 4일 연속 상승한 거는 마지막이 요때 9월에 요만하게 이제 4일 연속해서 올라간 적이 있긴 했지만 그 뒤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제법 올라간 거는 6월 때, 그러니까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이제 좀 비교적 활발하게 올라가면서 4일 연속 상승한 거는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가 이제 연달아서 올랐는데 그래봐야 사실 3천 아래입니다. 이게 3천 넘어가고 3,050 넘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박스권인데 그래도 빠지면 금방 복원은 하는구나. 요걸로 이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주봉을 보면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죠. 이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 60주선인데 지금은 60주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 자리에서는 좀 돌려 세우는 지지선 역할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선은 찾았구나. 이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그 정도의 모습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 오늘 사실 적극적인 매수 주체는 별로 없었어요. 외국인들도 매매 규모가 좀 줄면서 순매수 규모도 줄었고, 기관은 매수가 들어온 건 반갑긴 한데 뭐 구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규모는 적지만. 왜냐면 이제 그 연기금은 12월 들어서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신도 좀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근데 금융투자가 보통 12월에 매수 우위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배당 기준일 딱 끝나면 그때부터 1월 중순까지는 또 계속 매도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지난주에 제법 매도를 세게 해서 언제 들어오려나 했는데 일단 오늘 매수로 붙어졌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동반 매수가 되면서 이제 지수도 그렇고 상승 종목 수가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되게 많이 판 것 같이 보이긴 한데 많이 팔았죠, 실제로 수치로도. 근데 이게 오후 들어서는 매도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수치보다는 오후 들어서는 조금 이제 부드러워져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은 사는데 이제 콜옵션 팔고 풋은 사고 뭐 이런 구도라서 외국인들은 좀 만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좀 안도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업종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확실히 전기전자에 집중을 하죠. 예, 2,200억 정도 순매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매수하고 있고 운수 장비 쪽 매수가 좀 잡히고 매도한 거 보면 이제 서비스 이게 이제 하이브를 비롯한 또는 이제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게 다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양 주체가 이제 그쪽을 팔고 의약품 팔고 그다음에 전기전자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러니까 연기금이 순매수 들어왔는데 화학하고 전기전자 쪽 매수가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금융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바이오하고 엔터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지수가 플러스 내는데 좀 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좀 변화가 심했는데 이게 쉽게 해서 IT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는 게임이고요. 하드웨어는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팔고 그중에 일부를 반도체로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나왔잖아요. 코스닥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이제 매도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이 또 일반 전기전자 안에는 여기 또 2차 전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대장주 팔아서 현금으로 일단 쥐고 있고 일부는 반도체 사고 요런 구도를 좀 만들어준 게 코스닥 수급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그래도 저렇게 이제 기존의 대장주 쪽으로 매도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좀 눌렀지만 상승 종목 수는 좀 많아지는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난하게 이제 첫 번째 고비는 좀 넘겼는데 어쨌든 오늘 적지 않은 악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뭐 중국 헝다 문제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특히 전기전자 업종 매수로 뒷받침해주면서 제가 늘 그런 표현 드리죠. 여러분들 시황에서는 그걸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있으면 지수는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이제 끊어버리면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공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 주 만기 주간이라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같이 매수하기는 쉽지 않고 안 팔면 일단 땡큐고 뭐 소액이라도 좀 매수해주면 고맙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런 구조는 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 구도인데 IT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기존 대장주들 그러니까 엔터 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저는 그래도 하루 이틀 더 가려나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게임주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라선 게 그러니까 중국발 재료 단발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교류 협력 뭐 이제 문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어쨌든 IT 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그 대장주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PSK거든요. PSK가 오늘 5만 원 최고가에서 일단 맞고 떨어졌어요.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5만 원 돌파하고 밀고 나가는지 이런 이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안 좋았던 내용들 가상화폐 나스닥 급락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은 견뎠는데 한 번은 견딘 거예요.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빠지면 시장이 못 견딜 수도 있거든요. 위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오늘 미증시에서 가상화폐와 나스닥 시장이 좀 견뎌지는지 돌아지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대량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대량 매도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한 이틀 정도 팔면 3일째는 매수 들어온다든가 이제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코스닥은 기존 주도주도 빠지고 이제 IT도 또 밀려버리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오늘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기존 주도주 팔았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후에도 매도가 이렇게 연속되면 좀 골치 아파지니까 그 흐름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포인트 보면 그 오늘 CLSA에서 나온 저도 오늘 장중에 이렇게 도는 거에서 받았던 건데 그 CLSA에서 보고서를 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상향. 그러니까 삼성전자 84,000원에서 105,000원, SK하이닉스 114,000원에서 175,000원. 그러니까 상승 여력 뭐 이렇게 뭐 38.9%뭐 거의 50%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뭐 주저리 써 있습니다만 이제 반도체 가격이 뭐 어쨌든 회복되지 않을까? 그럼 생각보다 좀 빨리 회복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취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칩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완화돼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CLSA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뭐 CLSA가 판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조금 부정적으로 보던 데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오늘 시황이 좀 견딜 수 있는 흐름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보면 이게 이제 12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우선 승률을 보세요. 예, 한 60% 정도 될까요? 한 60% 좀 더 되는 것 같죠. 근데 종목들 면모를 보면 사실 게임주를 아직은 좀 담아놓는 게임주가 좀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누적으로 보면 오늘 좀 팔아서 그렇지 누적으로 보면 그렇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가 좀 있죠. 뭐 네페스라든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테스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이제 축축 들어가기 시작하는 정도. 가장 많이 매수한 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 그래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던지기 쪽으로 바뀌냐 아니면 하락 이용해서 매수하느냐 요 구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들보다 기관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승률 보세요. 90% 정도 되죠, 거의. 예, 90% 정도 되는데 종목들 면모도 보면 뭐 원익 IPS를 비롯해서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하여튼 보시면 이제 IT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수 잡아주고 기관이 이제 수익률 게임 벌이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가 누적돼 가고 있는 종목들, 또 신규로 매수되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매매 못하네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전혀 본 게임은 딴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전체 전기전자 업종의 이제 구도인데, 전기전자 업종 전체 시가총액이 이제 740조 원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360조 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10%만 올라가면 그냥 36조 원 벌어가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 생각해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죠. 이제 10%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올라버리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잔돈은 기관이 벌고 큰 돈은 외국인이 버는 그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수를, 제가 그래서 표현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응원단장 역할을 해주면 자잘한 수익률 게임은 기관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되니까, 이제 지수가 버티는 전제라면 그럴 때 이제 기관의 매매 종목을 잘 관찰하셔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주말에 트레이더들의 수다라는 컨텐츠 올린 거 있잖아요. 좀 내용 잘 재밌게 구성했으니까 또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